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초리 하동마을 노들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한강은 수많은 하천들이 흘러들어서 합류되다 보니까 하천 따라 흘러들어 유입되는 이 모래와 흙 등이 쌓여서 물속의 섬인 이 하중도를 많이 만들어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섬을 품은 한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무동도, 저자도, 기도, 율도, 중초 등 바로 그러한 다양한 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이 한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밤섬이라고 불리우는 이 율도를 폭파해서 여의도에 이 제방을 쌓게 되어서 사라졌던 율도가 다시 오늘날 이 되살아났다든지, 저자도라고 불리웠었던 이 모래섬이 압구정동 쪽에 제방을 싸면서 사라져버렸던 것이 바로 이 저자도가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무동도, 잠실도 등이 오늘날의 이 잠실 운동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송파구 잠실의 이런 육지를 만들어내게 됐던 것이 바로 이 섬들이라면, 또 동작구에 있었던 이 바둑섬, 기도는 한강 개발과 더불어 사라져 버렸었다가 이제는 다시 설의 섬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나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난지도 혹은 중초라고 불리웠었던 이 아름다운 섬이 쓰레기 매립지로 바뀌어서 쓰레기산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더니 오늘날에 와서는 노을공원으로 이렇게 다시 재탄생되게 됐던 것이 바로 이 중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섬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었던 데에 비해서 원래 섬이 아니었었다가 섬이 돼버린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한강변에 있는 이 신초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신초리 마을에 바로 이 한강교라고 하는 다리가 놓이게 되면서 이곳이 신초리 하동마을 자체가 높은 둔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동대만이 살아남아서 오늘날 노들섬이 되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서 보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들섬이 되겠고요. 결국 이 한강대교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노들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경조 어부도를 보게 되면 현재 노들섬의 위치는 바로 이 한강변의 모래사장인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지도에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사라져 버린 이 이촌동의 많은 모래밭 중심에 그나마 야즈막한 언덕 위의 마을이 바로 이 신초리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1970년대의 이 지역이 개발되게 되면서 백사장이 매립되고 난 뒤에 아파트촌으로 바뀌었던 이촌동의 모습이 되겠고요.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바로 이 용산 일대의 변화된 모습을 여기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북으로 바라볼 때 결국 이촌동은 새로운 부자 동네로서 이렇게 오늘날 급부상하게 되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노들섬이 나타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말 그대로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이런 노들섬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1900년 한강 철교의 개통의 뒤를 이어서 1917년 한강 인도교가 개통되면서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한강 인도교는 제일한강교, 한강대교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나오게 되는데요. 1917년에 준공이 되었다가 25년에 홍수에 의해서 파손이 되고 또 한국전쟁으로 파손되는 과정을 겪게 되다가 1981년에 오늘날과 같은 쌍둥이 다리로 8차선 다리로 준공되어 한강대교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한강 인도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신초리 마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지도에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현재 노들섬으로 불리우는 지역이 한강 백사장 남단의 야트막한 둔덕이었었고 이 동네의 이름이 신초리 하동마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단에 있었던 상동마을과 함께 마을 주민들은 배를 만들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이곳에 살아왔었던 것인데, 결국 이 한강 인도교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한강 백사장부터 남단까지 요 440km의 한강 대교가 놓여지게 되고, 이 북쪽 지역의 경우는 지금 모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곳에는 188m의 한강 소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중간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상초리, 신초리 하동마을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결국 노들섬의 오늘날의 노들섬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넓었었던 이촌동 백사장 중간에 바로 이렇게 제방처럼 만들어졌던 것이 당시에 중지도라고 하는 일본식 명칭으로 불려졌었던 것이고, 이것이 유원지로 한때 이용이 되다가 오늘날에서는 이런 중지도라고 하는 것을 대신해서 노들섬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섬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에서 사라져 버렸던 혹은 새로 생겼던 섬들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하게 원래 섬이 아니었었던 것이 이렇게 섬으로 주변에 백사장이 없어지면서 나타나게 된 섬이 바로 노들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강 철교와 더불어 한강 대교 또한 이 모래섬이 있었던, 모래사장이 있었던, 그래서 이쪽이 아니고 이 위쪽으로만 한강의 본류가 흐르고 여기는 백사장이었었던 시절의 흔적이 오늘날에 이렇게 노들섬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중간에 새롭게 생겨난 노들섬의 이런 활용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적인 시도들이 있어 오다가 이제 노들섬을 하나의 예술섬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이런 기획이 오늘날 마련되어서 추진되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이제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그래서 아트 브릿지라든지 아니면 바운드리스 쇼와 같은 이런 새로운 관광의 명소로서 노들섬이 새롭게 이렇게 디자인되게 되면서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이렇게 지금 기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들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결과 한강 다리의 역사가 100년을 지속하는 가운데 결국 이 노들섬도 새로운 변화 시대의 새로운 중심의 공간으로서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초리 하동마을에서 중지도를 거쳐 노들섬으로 바뀌어 오늘날은 예술섬으로의 전환을 이렇게 기대하게 하는 노들섬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